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서랑 그 시 어떻게 감상해야 될지를 살펴봤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좀 떠올려 보고 지금 독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 설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설을 좀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다음에도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한 것 중에서 이제 복습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롭게 풀어오라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독서 보고 그다음에 현대시 그 시 감상법 봤잖아. 그 다음에 과제로 추가가 됐던 것 마지막에 추가가 됐던 것이 이제 고전시가가 추가가 됐지. 그래서 이제 오늘 고전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소설 감상법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먼저 독서는 독서 일반론하고 내가 독서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일반론부터. 그러니까 지금 과제를 보면 먼저 과제를 하기 전에 어떻게 접근을 할지 그것부터 먼저 떠올려 보고 그리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추가 과제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복습이랑 그 다음에 과제까지 하면 꽤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 민석? 왜 멍 때리고 있어? 아유, 그래. 생각하는 거였구나. 그럼 좋아. 첫 번째, 독서 일반론부터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지? 끊어 읽어. 그럼 끊어 읽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확인하는 거야? 영재? 그렇지. 주술관계. 그래서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최소한 뭐는 어떻다. 이것이 머릿속에 남아야 제대로 읽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민석? 두 번째는 표시하며 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 기호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해야겠는데 이따가 우리 과제를 설명하기 전에 좀 볼 거야. 지금 조금 전에 한번 쭉 훑어봤는데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표시가 전혀 없어. 그럼 수업과 너희들 과제 풀이가 괴리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 열심히 내가 여기서 쇼하고 있는 거잖아. 난 이렇게 풀어. 쫙 보여주고. 그래 선생님 그렇게 푸는 거야? 난 이렇게 풀어야지.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최대한 이게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정답이 어딨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적절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 표시하면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독해가 요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재? 그렇지. 연결하며 읽는 거. 연결하며 읽기 위해서는 네 번째? 연결하며 읽기 위해서는 네 번째? 뭘 해야 돼? 앞부분을 꼼꼼히 읽어야지. 그래서 앞부분을 통해서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설명할지 좀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틀 안에, 구조 안에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정보를 이제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글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럼 이제 구조론이야. 구조론은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것.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 우리 머릿속에 남아야 하는 핵심 정보는 민석? 그렇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남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과정 및 원리를 설명할 때는 영재? 순서와 인과가 머릿속에 남아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다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단까지 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1문단부터 눈으로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는 어떤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것까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 오셨어야 되는 건데 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리고 2차시야 2차시. 저는 큰 기대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제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여러분들의 그런 소소한 잘못들은 소소한 실수들은 다 용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 과제를 내준 걸 좀 확인을 할 건데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할 거냐면 중2입니다. 중1회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중1회는 몇 쪽이냐면 71쪽이야. 71쪽. 중1회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어서 이제 같이 살펴보지 않고 각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사고 과정,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갈 거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했는지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지문은 상을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게 특별하게 좀 어렵지 않거나 그 다음에 뭐 구조적으로 단순하다고 하면 말로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조금 이제 설명할 것들이 많거나 조금 어려운 내용이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과제였던 상,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럼 71쪽 펴셨죠? 71쪽에 봅니다. 71쪽에 11번부터 13번까지의 지문인데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다양한 방식 찾았어?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다. 거기 다양한 방법에다가 방식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최소한 몇 가지 이상인 거야. 두 가지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라고 머리에 신호를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문단, 1문단은 지금 여기에서 설명할 대상들을 간단하게 다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길잡기 방법에는 장소기억, 재정의, 경로적분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장소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길찾기 방법? 그래서 장소기억, 재정의, 그리고 경로적분. 얘네들의 특징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에서 먼저 장소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혹은 그 다음 문단을 읽으면서 재정의 과정과 그 다음에 경로적분이 앞에 설명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를 봐주면 되는데 이제 이 지문에서 특이한 건 뭐였냐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이 문단을 보시면 이제 재정의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런데 재정의 설명 가운데 부분을 좀 보시면 사실 이 두 번째 문단은 재정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가운데 부분부터는 뭐 중심으로? 힌지와 원숭이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걸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어? 재정인 거지. 그러면 이 재정의와 힌지랑 그 다음에 원숭이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힌지랑 그 다음에 원숭이를 비교대조하는 그 설명은 이 두 번째 문단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나온 정보인 거니까는 확인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후순위로 좀 밀려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모든 정보는 기억할 수가 없다. 핵심 정보인지 아닌지. 왜냐면 우리가 1문단, 여기 봐봐. 1문단에서 정리한 틀을 잡은 내용이 이거였다고. 이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이 없으면 미뤄야지. 다 기억하지 마. 그 다음에 또 2문단에서의 두 번째 특징은 밑에도 두 번째 줄이야. 읽어볼게.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찾았어? 봅니다.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벽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대. 지금 이 이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재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왔어? 장소기억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숨어 있어. 그게 뭐야? 장소기억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뭐야? 지금 1문단에서 장소기억과 관련된 정보는 뭐냐면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을 기억한다 이거였거든. 됐어? 그런데
이 문단 끝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어떤 정보가? 그렇지. 봐봐. 다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이 문단.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벽 색깔 이꼴 장소기억 정보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를 주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팁입니다. 예를 들어는 이거는 구체적 사례로 앞에 나온 정보 어떤 거야? 무조건 어떤 정보가 연결될 수 있겠어? 앞에 나온 정보와 무조건 같은 정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예를 들어가 나오면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안 더워? 오늘 이렇게 말이 없으실까요? 좀 더운데. 추우시면 켜십시오. 오케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한 사람, 이긴 사람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왜 그러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패딩을 끝까지 다 채우고 있어. 진짜 안 더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 예를 들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혹시 생각나?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나 알아. 우리 오랫동안 봐왔거든. 예를 들어 처리한 방법이 첫 번째는 일단 이게 앞에 나오는 내용이야. 앞서 나온 내용을 이해했어. 앞선 내용을 이해하면 구체적 사례는 무조건 앞에 나오는 정보와 같은 정보이기 때문에 짝 맞춰주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구나 이렇게. 일종의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적용해 보는 거죠. 이해했다? 그러면 사례의 적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 앞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실 예를 들어는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 요 구체적 사례는 물어볼게. 핵심 정보야, 핵심 정보가 아니야? 핵심 정보 당연히 아니지.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 읽어도 되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꼼꼼히 그 다음에 확실히 연결하며 읽어야 돼. 그래야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체적 사례가 처리가 돼야 돼. 특히 이 구체적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유형 어디서 많이 나와? 과학과 기술에서 많이 나오거든. 왜냐면 과학과 기술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사실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 사례를 많이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 사례 앞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접근이 조금 달라져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그래 앞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과 관련돼서 처리를 해주면 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지. 근데 세 번째 게 주의된 거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숨은 내용 숨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숨은 내용이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 앞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정보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 점을 주의해야 돼. 그 점. 그러니까 숨은 내용,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문단에서 끝에 봐봐. 지금 이 문단을 생각을 해보자고. 이 문단 중간 부분을 읽으면서 힌지랑 그 다음에 원숭이가 비교되면서 우리 머릿속에 뭐야 이거 덜 중요한 건데? 라고 이제 처리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끝에
벽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장소기억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벽색깔도 장소기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기억 관련 정보구나 라는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거지. 됐습니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글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먼저 장소기억 설명해 줬어. 그러면 장소기억을 딱 처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거구나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독자가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놓칠 만한 이런 부분을 만들거든. 그래서 기출지문을 볼 때 단순하게 이제 지금 여기가 중2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상보다는 조금 문제가 쉽긴 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구조, 지문이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입니다. 3문단은 이제 경로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오면 이제 최근에는 점점 지문에 그림을 안 넣어줘. 왜 안 넣어줘? 쉬워지니까 잘 안 넣어준단 말이야. 그런데 넣어줘도 우리 수험생들은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림을 보면 왠지 시간이 지체되는 느낌이거든. 그냥 쭉 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기껏해야 한 10초, 20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10초, 20초가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돌아온 횟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림이 나오든 그래프가 나오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3문단을 읽을 때 그 정보를 옆에다가 그림 있는 데다가 간단히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가 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근데 그런 거 잘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하실 때 맞아,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리고 예를 들어가 나오면 또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지. 이런 거 유의하기로 했지. 이런 것들을 자꾸 지속적으로 떠올려 주셔야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체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이 없어도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그때까지 좀 연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보면 한 편, 제일 앞에 한 편 나왔네. 우리 한 편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죠? 한 편은 화제를 전환해 주는 거거든. 화제를 전환해 주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주고 눈으로 이제 짚어주는 거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은 경로 세 가지 길찾기 방법에 대한 거였어. 이렇게 나오고 딱 봤더니 이건 다 추가되는 내용이구나. 뭐가 추가되는 거냐면 경로적분에 추가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됐죠? 넘어갑니다. 지금 11, 12, 13번 중에서 이제 11번부터 좀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래.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보냐면 지금 이게 이 1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문제를 풀 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거 각 사례를 얘기할 때 이 각 사례와 관련된 대표 동물들이 있었지. 그게 구체적 사례로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11번 문제가 뭘 이용했어? 걔네들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에 나온 대상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기출 지문과 기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려고 기출 문제를 푸는 거야. 단순하게 이걸 얼마만큼 풀어서 맞췄는지 그것보다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사례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앞에서 나온 내용이 처리가 됐으면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이용했단 말이야. 기출 문제에서. 그럼 앞으로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장소기억에서는 뭐 이용했죠? 장소기억에서는 꿀벌 이용했네. 그러면서 이제 곤충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재정에서는 흰지랑 원숭이 나왔죠. 그리고 경로적분에서는 사막개미 나왔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설명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다면 사례 대상도 이제는 이 정보로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 돼. 그런데 11번에서 4번 선택지를 좀 보자. 4번 선택지를 보면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 지금 사실은 이 4번 선택지는 핵심적인 정보야? 핵심적인 정보를 볼 수가 없지. 이 원숭이가 왜 튀어나왔어? 흰지랑 비교 대조하는 차에서 튀어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제대로 정리가 안 돼도 되는 거거든. 이제 그걸 이용했단 말이야. 이 문제가. 세부적인 정보 기억하려고 아니야. 세부적인 정보가 나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은 돌아가서 좀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것. 이거 좀 생각해 주시고, 사실은 이거 푸는 과정에서 보면 4번 선택지는 처리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는 좀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5번 선택지 볼까? 꿀벌.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틀렸죠.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봅니다. 재정의 과정에서 산란된 햇빛 정보 틀렸지. 산란된 햇빛 정보를 활용하는 건 누구였어? 사막개미, 그리고 정류적, 재정의 과정이 아니라 또 어디야? 경로적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잖아. 3번 지워야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새는 길찾기 과정에서 장소 기억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지금, 이것도 이제, 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던 거지? 경로적분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각 대상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사용했던 걔네들도 이제는 핵심 정보로 좀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럴 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2번 선택지도 처리가 가능한 거야. 1번 선택지 봐봐. 1번 선택지는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1, 2, 3번까지는 처리가 되고 4번은 처리가 안 됐어. 지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5번 선택지를 보고 5번이 틀렸네?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돌아가서 확인하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과 그 다음에 복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구분이 돼야 돼. 이제 이걸 다시 복습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맞아. 이런 것들이 왜 틀렸는지를 이제 지문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 이렇게 짝지어서 얘는 맞고 얘는 틀린 거고 얘를 옳게 고치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비문학을 복습하실 때는 틀린 선택지를 옳게 고치는 연습까지 해보십시오. 문학에서는 아직 그럴 필요 없어. 문학은 그냥 놔두시고 일단 비문학은 그렇게 좀 연습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요 12번의 문제가 이제 최근에 자주 나오는 유형,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추론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거든. 이 표현을 바꿉니다.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새로운 문장의 형태로 내기 때문에 12번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12번 골랐을 때 가장 많이 고르는 선택지가 5번이죠. 5번에서는 이제 뭐가 틀렸냐면 직선 거리가 틀린 거지. 뭘 계산해? 방향을 생각한단 말이야. 방향. 직선 방향, 직선 거리, 그 단어 바뀌었다고 5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핵심어 키워드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에서 보기에서는 뭘 이용하는 거야? 재정의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만, 거기 보기입니다. 보기에서 첫 번째 줄 재정의 과정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특징에서 만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단에서 나온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 사례에다 적용해 주면 되는 거지. 이 문단에서 기하학적 정보가 뭐였어? 김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 혹은 왼쪽에 있었는지 이거 아니었어? 봐봐. 지금 거기 우리 본문에서 김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정보였거든. 맞죠? 그런데 지금 이 13번 문제는 그거를 조금 틀었지. 조금 틀었다는 게 무슨 의미야? 지금
병아리 기준에서 봐봐. 지금 먹이를 어디에다 뒀대? A에다 두고 학습시킨 거지.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하면 병아리 입장에서는 김벽이 왼쪽에 있는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는 김벽이 오른쪽에 있는 거. 조금 바꾼 것 뿐이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이제 구체적 사례가 나왔잖아. 이 구체적 사례에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 다음 내용이랑 연결해가면서 보기로 했던 거 생각나지? 그럼 그게 잘 처리가 되면 사실 13번 문제가 어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향기획을 혼란시킨 상황에서 어떻게 돼? 김벽이 왼쪽에 있는 경우가 A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도 해당될 수 있어? 대각선에 있는 C에도 해당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A와 C의 빈도가 거의 비슷한, 같은 이거 선택지가 중요한 거거든. 얘는 약간의 좀 사고력이 좀 필요했다.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처음에 A에만 딱 매몰된 나머지 바로 A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13번이란 말이야. 방향기억이 혼란됐다. 그러니까 혼란됐다는 얘기는 새로 탐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합시다. 지금 이 상에서의 지문이 되게 좋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방학 때까지 해서 지금 어려워진 때가 언제부터 어려워졌냐면 2017학년도 17, 18, 19 이렇게 3개년이 어려워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어려워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는 지문의 길이가 좀 짧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 거지. 지금 그런 것들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 지문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지문이 길어졌다고 해서 특별한 구조가 생겨나거나 그 다음에 특별한 방식이 생겨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가 된단 말이야. 그것을 잘 알려주는 지문이 바로 이 지문입니다. 어떤 지문이냐면 상 1의 8번에서 10번 지문이죠. 나도 잠깐만 8번에서 상 1회 네. 그럼 봅시다. 8번에서 10번. 플래시 메모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죠.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이제 끊어지는 부분에서 그냥 끊고 넘어가. 그러면 끊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가지 말고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처리를 해야지. 플래시 메모리는 결국에 뭐라는 거야? 스위치들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지.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0 또는 1을 저장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플래시 메모리 스위치 0 또는 1. 오케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껴고 크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 저장된다. 그럼 여기에서 새로 추가되는 정보는 뭐겠어? 추가되는 정보 뭐야? 이건 디지털 카메라는 거 구체적 사례인 거잖아. 상황인 거잖아. 이거 말고 추가되는 정보 뭐 있어? 뭐 있어? 켜고 끄는 방식인 거죠. 지금 이게 뭐랑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켜고 끄는 방식 뭐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 0 또는 1과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잖아. 켜는 거, 끄는 거. 그게 0하고 1하고. 됐어? 자꾸 어떤 거와 연결될지를 생각하면서 봐야지. 계속 방식으로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셀이라고 한다. 지금 어떻게 됐어? 1비트 정보, 그 다음에 요 스위치를 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위치, 1비트, 셀 다 어떤 대상이 된 거야? 같은 대상이 돼버린 거지. 오케이?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을 확인해야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림과 같은 구조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문단에 없더라도 확인을 해야지. 요 글이래. 구조의 트랜지스터 한 개로 이루어져 있대. 그러면 또 여기 뭐가 추가되는 거야? 1비트, 스위치, 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한 개. 이게 다 어떤 거라고? 같은 대상이 돼버린 거라고. 계속.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를 1. 앞에서 0 또는 1인 거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가 뭐래? 1. 들어있지 않은, 그 다음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 부정표현 보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X표 주기로 했잖아. 상태를 0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그림을 활용하라고 했던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표시해주면 되겠까? 여기에다가 1, 이 상태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이 문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문단을 통해서 우리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우리 중지문에서는 1문단을 통해서 구조가 좀 잡혔단 말이야. 여기서 설명할 거 이거인 거니까 얘네들 정보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틀을 잡아줄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냥 플래시 메모리에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끝났어. 뭐 어떻게? 그럼 이 문단 읽으면 되지 뭐. 이 문단 봅니다. 플래시 메모리 여기서 이제 1의 상태, 1 상태 라고 써줬어.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대? 데이터를 읽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네. 데이터를 읽을 때는 왜냐면 이제 은는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줄까요? 그림의 반도체 D에 3V의 양의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뒤쪽으로 3V를 가하면 여기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인 거네. 됐지? 지금 나 뭐하고 있어? 그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물론 지금 우리 교재가 좀 A4 사이즈라서 작긴 하지만 실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B4 사이즈보다 큰 우리가 시험지에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림에다 충분히 표시할 공간이 있을 거야. 오케이? 봅니다. 계속.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 1의 상태. 전자가 들어있을 때 1의 상태인 거지. 전자가 들어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과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그럼 여기다 이거 못 흐른다 라는 거지. 됐어?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나면 뭐 해주라고? 정리해주라고. 지금 나온 거 뭐야? 앞에서 1문단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셀, 스위치, 1비트, 트랜지스터, 0 또는 1, 켜고 끄는 방식 이거였잖아.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에서는 읽을 때를 설명했던 거지. 읽을 때 3V를 가해줄 때 S가 이동을 하는데 들어있으면 이동하지 못한다. 됐죠? 계속 봅니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 0의 상태죠. 그러면 전자가 없는 상태인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 앞에 있는 것과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지. 이거 반대 상황이잖아. 아니 그냥 너네 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자꾸 또 얘기하니까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나 이제 그런 거 있는 거 그런 느낌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글을 수동적으로 읽어서 물론 뒤에도 나온단 말이야. 뒤에도 나오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읽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확인하면서 정보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머리에다가 나의 뇌에다가 의식적인 신호를 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신호를 가한 정보는 좀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거거든. 계속 볼게. 상태에서는 전자가 흐르기 쉽지 않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의 전류가 전자의 흐름하고 전류가 흐르는 거랑 또 뭐인 거야 이거? 같은 내용이네. 전자의 흐름이랑 전류라는 개념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지. 전류가 흐르는 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 흐르는 가로. 이것도 치사해. 흐르는 가로 어떻게 되는 거야?
흐르지 않으면 1. 흐르면 뭐가 되는 거야? 0. 그리고 여기 추가해주면 되네. 1 상태는 봐. 지금 여기에서 읽을 때야. 그런데 지금 뭘 읽는 거라는 거야? 1 또는 0을 읽는다는 얘기인 거죠. 읽을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1 또는 0을 읽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야? 1 상태는 전자가 흐르지 않아.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1 상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1문단하고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니 없니? 1문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 특별히 뭐야? 이게 뭐 그거야.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관련이 없는 거지. 별개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넘어갑니다. 3문단을 볼 거야. 지금 사실 3문단 이런 3문단에는 그림이 있어 없어? 그림이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문단부터도 계속 활용해서 볼 거란 말이야. 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이거 중요한 거네.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뭐 얘기했어? 앞에서 읽을 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장하는 거 얘기한대. 그런데 두 가지 과정이야. 그러면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핵심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글은 플래시 메모리에 읽는 거와 저장하는 거 설명하는 거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끝난 거야. 일단 1단이니까 그 다음에 몇 단이겠어? 1단이니까 그 다음에 몇 단이야? 2단이지. 농담 아닙니다. 1단, 2단, 3단 그거야. 진짜인데? 왜 못 믿지? 이거 1단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두 가지 과정 중에서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를 설명하겠다라고 신호를 준 거죠. 봅니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첫 번째구나. 1단이 했으니까 두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 확인해야지.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에 연결된 블록 단위로 여러 개의 셀, 그 다음에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대.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의 0V, G 어디 있어? G 여기 있구나. 여기에 0V, P형 반도체 약 20V. 어떤 과정이야? 지울 때 과정이죠. 이렇게 가하면 모든 셀마다 블록 단위로 했으니까 모든 셀마다 플로팅 게이트 전제가 있는 경우 1의 상태가 되는 거지. 1의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거였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경우, 봐봐. 내가 지금 뭐 했어? 지금 플로팅 게이트 전자가 있는 경우 이거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거와 같은 대상들을 다 떠올렸죠?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터널 절연체 여기구나.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가하면 여기에 있는 것이 1로 지금 이동한다는 얘기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전자가 없으면 뭐 이동할 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뭐. 변화가 없다. 당연한 거죠.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뭐인 거야? 뭐인 거야? 바로 지우는 거구나 라고 정리가 돼야지. 됐습니까? 터널 절연체는 그 다음에 이제 터널 절연체에 대한 설명 나오네.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에서 핵심인 거 설명 끝났잖아. 여기서 핵심이 뭔데? 여기서 핵심 지우는 과정 맞죠? 그게 핵심이 설명 끝났으니까 터널 절연체는 이제 부수적인 정보, 세부적인 정보. 근데 뭐 처음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야지.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터널 절연체는 이렇게 된 거네.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을 가해졌을 때 전자를 터널 절연체는 통과시킨다. 일정 이상의 전압. 여기에서는 어떤 거? 20V가 되네. 그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20V를 가한다고 그럴 때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20
전자를 통과시킨 거나 일반 전체와는 다르게 됐지? 확인한 거야. 그런데 세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세 번째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지우는 과정. 그게 중요한 과정. 그래서 영의 상태를 되는 것.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문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이와 같은 과정 어떤 과정? 지우는 과정. 봐봐. 내가 지금 어떤 표현에서 다시 한번 위에 나오는 내용을 떠올렸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그저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확인해 줘야 돼. 그냥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라 그랬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뭐일 가능성이 높아? 핵심 정보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냥 일방향으로 쭉 내려 읽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지문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야.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게 읽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궁극적으로는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빨리 읽고 빨리 푼다. 절대로 그런 거 없어. 계속 거친 후에야 이번에는 뭐 한대? 데이터 쓰기가 되는 거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나? 여기에 또 어떤 정보가 추가되는 거야? 1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 이게 포인트죠. 다시. 지금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 뭐였냐면 읽을 때였지.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읽는다. 그럼 뭘 확인한다는 거야? 데이터를 읽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데이터를 읽는다는 얘기는 1인지 아닌지인 거잖아. 1은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됐어? 그런데 이 문단에서는 그런 얘기 해줬어, 안 해줬어? 그냥 1 또는 0을 읽는다 이렇게밖에 우리 처리가 안 됐단 말이야. 읽을 때. 그래서 전자 흐름 여부, 그 다음에 전류 흐름 여부 이렇게 확인했던 거지. 뭐 어떤 게 데이터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지금 그때까지 뭐가 되는 거야? 1도 데이터인 거고 0도 데이터인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를 딱 보면서 혹은 앞문단, 사실은 여기서뿐 아니라 3문단에서도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 왜냐? 0이 뭐라 그랬어? 0이 되는 게 뭐였어? 데이터를 지우는 거라고 했던 거니까. 0은 데이터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1은 데이터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잠깐, 글을 읽을 때는 머리를 능동적으로 써야 돼.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독해는 그런 겁니다. 계속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저널티를 넘어 반대구나 저장하는 거예요. 됐지? 반대구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과정하고 두 번째 과정에 차이점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하고는 조금 다르네.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은 어떤 거였어? 정말 단순히 순서였잖아.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고 그런 거였다고. 그래서 1과 2의 차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1과 2의 차이가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 봐봐. 1, 0 지금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기록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첫 번째 과정하고 두 번째 과정에서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거기 세 번째 문제, 그림 나오는 문제 있죠. 그래서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거든. 그 세 번째 문제에서. 왜? 이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차이점을 생각하려고 바로 그 차이점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세 번째 문제와 관련된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그럼 첫 번째 과정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 지우는 과정하고.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봐. 내가 얘기해주면 되게 단순해. 쉬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지우는 혹은
쓰는 단위와 관련이 있어. 단위. 어떻게 돼? 지울 때는 어떤 단위로? 지울 때는 블록 단위로 한다며. 블록 단위가 뭐였어? 여러 개의 셀이지. 그런데 지금 쓸 때는 1을 쓰려는 셀, 트랜지스터 하나.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 이 점. 그래서 쓰려는 셀, 이거 하나에 지금 두 개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그 3번 문제가 나온 거거든. 세 번째 문제가. 세 번째 문제의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결국 이거 하나 때문에 정답률이 엄청나게 떨어진 문제가 바로 10번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교훈을 얻어가야 되겠네. 지금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다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모두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 과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실제로 이번에,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풀었던 문제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지문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요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식이 이런 데 있는 거야. 지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해서 다음에 또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를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가 되는 것. 그냥 단순하게 읽고 열심히 잘 읽고 잘 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것이 1의 상태가 된대. 됐죠? 넘어갑니다. 5문단이에요. 야, 이제 5문단이 이 지문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1문단 생각해봐. 1문단은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2문단 읽을 때를 얘기해주고 3문단과 4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저장 과정. 그래서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거를 얘기해줬단 말이야. 그럼 사실 4문단에서 끝난 거거든. 맞지? 그리고 5문단 들어왔어 어쨌든. 뭐야? 지우는 과정, 저장되는 과정 끝났는데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다. 지금 이 문장을 보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거 앞에 거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거지.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어? 이 문장 보고 자를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면 되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기억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선택지를 처리할 걸 처리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시를 볼 때 가나 다 혹은 가나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했어? 가 보고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되는 거 처리하고 나 보고 처리하고 나머지 처리하고 이렇게 됐던 거지. 같은 방식이야. 봐봐. 그러면 8번 문제를 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얘는 좀 왠지 글 전체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얘 8번 문제 건너뛰어도 돼. 그 다음에 9번 문제야.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추출한 내용으로 옳은 거래. 1번 선택지. 뒤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그래. 뒤에 양의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됐어? 1의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전자가. 0의 상태는 움직이는 거야?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진다. 맞아 틀려? 틀리지?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언제 사라지는 거야? P의 전압을 가하면. 맞죠? P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 P형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때 사라지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1번 지울 수 있는 거네? 틀렸어. 2번이야.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다. 지금 이제 2번 선택지. 아까 우리 터널 절대 확인하긴 했지만 어때?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안 담아둔 거야. 맞지? 지우는 과정하고 밀접한 관련이 없어서 뭐 어떻게 2번 선택지는 건너뛰어야지 뭐 지문으로 뭘 돌아가.
3번입니다.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이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해 데이터로 수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지. 지우는 과정에 자외선 나왔어? 지우는 과정에 어떻게 했어? 0을 가하는 거잖아. P에다가. 전혀 없는 내용인데. 3번 지워야죠. 4번. 4번도 건너뛰어야죠. 5번. 데이터를 그럼 5번도 이거 건너뛰어야겠네. 맞지? 그럼 지금 우리가 남긴 선택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4번, 5번이 남은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해결했잖아. 맞죠? 이거는 뒤에 있는 거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10번이 해결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5문단으로 돌아오는 거지. 됐어? 봅니다. 5문단. 그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래. 그러면 설명 대상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이미 플래시 메모리 앞에서 언급이 됐던 거니까 EPROM과 EPROM이 추가가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설명 대상이 세 개가, 지금 이 문단에서 설명 대상이 세 개가 됐으니 뭐가 돼야 되지? 이 문단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내용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런데 봐봐, 이 문장. 장점을 취했대. 그러면 장점을 취했대. 그렇게 해서 만들었대. 그럼 각각의 장점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장점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문단에서의 사고 과정을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딱 세 개 봤더니 세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지. 계속 플래시 메모리 설명을 했던 거니까. 보면서 이제 뭐가 돼야 돼? 이 셋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설명 대상이 늘었으니. 그런데 이 문장 뭐래? 장점을 취해서 만든 거래. 그럼 장점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장점이 자연스럽게 공통점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세 개의. 됐어? 그러면 단점, 장점 얘기했어. 그럼 얘네들 모두 있단 얘기야. 단점도 있는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단점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끝난 거네. 되죠?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먼저 이제 EPROM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PROM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은 반면 지금 뭐가 됐어 이거? 이게 뭐야? 아까 셀, 스위치, 트랜지스터 하나, 1비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지금 플래시 메모랑 공통점이 된 거지. 공통점이 됐으니 장점인 거 아니야. 반면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 단점. 단점은 뭐라고? 단점 뭐라고? 차이점.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내어 자외선. 칩을 떼어내어 자외선으로 속어. 요거는 이제 차이점이 되겠네. 플래시 메모리와의. 그 다음에 이제 EPROM도 지금 EPROM은 그 처리한 과정하고 같이 처리해주면 되겠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기를 이용해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게 이제 장점.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가 아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셀 하나당 두 개의,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 얘는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셀 면적이 작은 반면.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봐봐. 여기까지 읽었을 때 EPROM하고 EPROM하고 완전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다음 플래시 메모리 한 개의 트랜지스터 셀을 구성하면 전기적 데이터를 나 같았으면 이 부분은 지웁니다. 맞지? 이거 해주면 친절한 거 아니야. 지워야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언제 보는 것이 좋으냐면 기출문제에 대한 연습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최소한 수능 보기 전까지 한 3번 정도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풀고 난 다음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학평보다는 조금 더 나아. 학평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 친절하지가 않아 글이. 이런 거 다 뺍니다. 죄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서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 설명 대상이 여러 개 됐으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잡아가면서 읽어야지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뭐 굳이 못하러 써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 더군다나 위에서 한 번 또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좀 사고력이 개선이 돼. 왜냐? 좀 지문이 뻑뻑하거든. 그러니까 그 틈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을 보게 되면 지문이 좀 쉽게 읽힙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쉽게 읽힌다고 해서 내가 잘 읽은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그 점에서 내가 생각할 때 사설 모의고사 참 좋아. 계속 볼게. 한 편. 또 한 편 나왔어. 이놈의 한 편은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야.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의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과 전원 차단 시 보존 유무, 휘발성, 비휘발성 이렇게 되는 거네.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절연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지금 얘는 비휘발. 플래시 메모리는 그냥 비휘발성 메모리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서는 이것만 처리해주면 되겠네. 그럼 문제를 볼까? 8번. 다음은 자연스럽게 몇 번이 되겠어? 8번에는 1번이 됩니다. 근데 이제 9번을 보자. 지금 9번에서 남은 선택지가 2번 남았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 남았죠. 그러면 이제 2번은 지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읽은 내용으로 처리를 해야지. 읽은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4번과 5번이네. 그럼 4번. 이 필름과 비교되는 이 필름의 단점을 개선하여 셀 면적, 지금 봐봐. 플래시 메모리. 셀 면적을 이 필름의 단점을 개선하여. 이 필름의 단점이 뭐였는데? 자외선을 제거하는 거지. 그럼 4번 맞아 틀려? 틀린 거네.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야.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공급 안 해도 되지. 얘는 휘발성, 비휘발성. 비휘발성. 그럼 답은 몇 번인 거야? 2번. 봐봐. 지금 이 풀었던 과정에서 보면 내가 제대로 읽고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문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생각을 했다면 우리 지문으로 돌아갔어 안 들어갔어? 답을 내기 위해서 안 들어갔지. 이겁니다. 이거. 이러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야. 한 번에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읽는다고 해서 문제까지 빨리 푸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좀 과제를 하실 때 지금 과제가 지난주에는 별로 안 됐죠? 뭐 복습하고 해서 2지문씩밖에 안 됐잖아 하루에. 그러니까 한 지문을 조금 천천히 해. 천천히. 지금 이 과정, 방법 요거를 익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익혀지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오늘 소설을 할 거기 때문에 3지문씩이야. 그거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시 보고 그 다음에 소설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